나의 미래의 배우자는 과연 부자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부자 될 확률이 높은 사람, 그 조건 3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급이 355만 원인데 훨씬 이분이 부자 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 될 확률이 높은 사람, 그 조건 3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의 배우자는 과연 부자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꾸준하게 이야기해오고 있는 거지만 재테크는 경제관념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책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BTS가 왜 인기 있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그분은 재테크를 잘할 가능성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경제관념, 경제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결혼정보회사의 이 한방언니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MZ세대의 결혼관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있거든요. 자, 두 남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한방언니가 남자 A 스펙, 자, 나이 31살, 외모 174, 68kg, 운동을 좋아하고요. 차는 없다. 이 점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자산이 7억이에요. 근데 2억 4천이 순자산이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의 노후가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걸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임대소득으로 지금 대출을 갖고 있다면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 노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직장명도 없고 연봉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방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결혼 시장에서 이 정도면 보통 이상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A 스펙과 비교할 수 있는 남자 B의 스펙을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나이는 34세, 학력은 인서울이고요, 직장은 외국계 기업의 3년 차다, 이렇게 돼 있고, 소득이 355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헬스와 테니스, 그리고 재산이 예금 3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가 있다고 합니다. 차가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강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연봉 5천만 원 낮지 않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차가 있다, 운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여성들에게는 좀 인기가 있는 스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운동을 좋아한다는 건 아까 남자 A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결론은 A냐 B냐? 자, 그러면 결론은 아무래도 이분이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스펙을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방 언니하고 좀 다른 의견이거든요. 돈줄남은 조금 다른 의견이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남자의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선 배우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기준만 갖고 평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관과 스타일을 가지고만 비교한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MBTI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성, personality라고 하죠. 인성은 보통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격과 기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격은 바뀝니다. 성격은 경험이나 후천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바뀌는데, 기질은 바뀌기는 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기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에도 기질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남자 B의 스펙,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방 언니가 이분이 좀 더 낫다라고 얘기했던 남자 B의 스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분은요, 외국계 인사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회사명을 얘기 안 했는데 외국계라는 말을 한다? 좀 약간 좀 이상합니다. 회사명을 얘기하든가. 외국계 인사팀.
뭔가 남의 눈을 좀 많이 의식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제 추측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외국계다 그러면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금 3억 원, 주식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레버리지가 없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 돈줄남도 항상 1억을 모아야 된다, 2억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어느 정도 자본이 쌓이면은 계속 예적금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좀 투자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예금이 3억 원이 될 동안 뭐 전혀 뭔가 레버리지를 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재테크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남자 B의 스펙에서 제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차량이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랑스럽게 스펙이라고 해서 써 놓았습니다. 난 차 있고 그 차가 무려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면 뭐 거의 외제차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여러분, 월급이 355만 원인데 7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점을 놓고 봤을 땐 이분이 약간 허세 지수가 높은 편이다. 지금 현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돼 있고 안정적인 뭐 회사를 다니는 건 좋지만 이분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벌써 355만 원을 버는데 7천만 원짜리 차를 탄다는 것은 이분이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살짝 좀 걱정도 된다라는 이야기. 34세라면 경제활동을 길어야 7, 8년밖에 안 했을 텐데 3억이 있다? 물론 이분이 재테크를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증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님이 노후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약간 안정되신 분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증여가 포함된 자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남자 스펙 B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이런 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 A는 말이죠. 우리 한방 언니가 남자 A가 B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자, 이분 취미가 운동이지만 테니스나 헬스는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 소득이 355만 원인데 운동을 좋아한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테니스도 하고 헬스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니스하고 헬스가 이게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좀 씀씀이가 크고 소비 성향이 크다. 근데 이분은 취미가 운동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운동이지만 뭐 따로 특별한 돈을 들여서 하는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헬스나 테니스는 아니다. 순자산은 2억 4천이에요. 자산이 7억이지만 순자산이 2억 4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는 다 대출이라는 얘기고 지금 뭔가 임대 수익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투자가 잘 됐다, 잘못됐다, 뭐 부동산인 것 같은데 부동산의 투자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 뭔가 재테크에 노력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경제 개념이 좀 있는 스타일이다라는 겁니다. 차량이 없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뚜벅이라는 얘기인데, 뭐 소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정도 자산에 이 정도 재테크를 하는 분이 차가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허세 지수가 지금 제로다 이런 이야기죠. 31세라면 경제활동을 해봐야 뭐 한 5, 6년밖에 안 했을 텐데 이 정도의 자산을 모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부모님한테 뭔가를 막 많이 물려받았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5, 6년 만에 순자산이 2억 4천이다 라고 한다면 본인 힘으로 일군 자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훨씬 더 경제적 개념도 있고 재테크에 노력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좀 걱정이 살짝 될 수는 있겠지만 훨씬 이분이 부자 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남자 A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배우자의 경제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그동안에. 그 두 가지가 뭐였죠? 바로 재산 가치와 소득 가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우자를 소개를 부모님께 시켜드리면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어떤 집안이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재산 가치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그 친구 직업이 뭐냐를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결국 소득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재산이 있을 거냐, 얼마나 돈을 앞으로 벌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한 가지를 더 더해서
세 번째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우자의 경제 가치는 재산 가치 플러스 소득 가치 플러스 경제관념입니다. 자, 이 세 번째 경제관념이 결국은 앞에 두 가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두 명의 남자를 우리가 배우자감으로 비교하면서 결혼정보회사의 커플 매니저가 얘기했던 평가는요. 지금의 여성에게 조금 더 인기가 있을 만한 스펙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넘어가서 더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엇이냐? 결국 누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 거냐?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 절약이 몸에 밴 사람,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 결국은 투자도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 투자도 잘할 확률이 높다.